아까 제가 뭐 여쭤봤지만 돈 마르는 증시, 쏠림 현상 또 제안하나 증시를 둘러싼 자금이 좀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11월 일평균 거래 대금의 증감률을 보니까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가 71%, 33% 줄어들고 반도체, 자동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러니까 LG엔솔과 포스코홀딩스는 오히려 늘어나고 반도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는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책 하나가 나오고 2차 전지에 쏠리고 갑자기 22% 급등했다가 또 10%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쏠림 현상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뭐 자금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황혜연 팀장님도 오셨으니까 괜찮으세요? 그럼 안녕하십니까. 네. OX 준비되셨어요? 가도 네,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11월 시장 이제 초에서 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래대금이나 뭐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또 개별 종목 장세, 테마 장세 이런 걸로 이어진다. O. 아니다. 무언가 실적이나 시나리오가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주식들이 올라간다. X. 그러니까 테마주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좀 더 뭐랄까요? 예측할 수 있는 장세로 우리가 쭉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X 옵니다. 테마 중심 장세가 유창희 대표님이 O. 황희연 팀장님이 X. 황희연 팀장님은 그러면 어떤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건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되고 있고 뭐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예상치보다 하회 또는 너무 못 미쳐서 오늘 하한가 간 기업들도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이제 분명히 2024년도 실적을 볼 거고요. 저도 이거 사실 O를 들어야 되나 X를 들어야 되나 이거 답변 드릴 때까지 예. 오전에 뭐 이제 대본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X에 가까운 O기는 합니다. X에 네. 가까운 오다. 정말 세모를 하고 싶었어요. 예. 네, 정말 세모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 테마주도 안 되고 지금 사실 뭐 주도주도 없는 상태고 테마주도 반짝 사실 뭐 어제 몇몇 테마주 뭐 바이오 관련 테마주도 있었지만 테마주들이 쉽게 뻗어나가지는 사실 지금 못하는 장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정말로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그러지 예. 않다라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내년도 실적을 바라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면 결국 지금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사실 지수의 변동이 거의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 말랐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탁금도 사실 최저치 수준이에요. 예. 2021년도에 막 70조 넘어갔을 때만 해도 시장이 뭐 빠지면 이 70조가 더 사준다 막 했었지만 막상 지수가 빠지니까 예탁금이 또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반대로 내년도 실적치 예상들 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계속 삼성전자 오늘 카카오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사실 그런 것들 보면서 전통의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시장들 그러니까 기존 올해 상반기 때 내내 좋았던 일부 섹터들이 조금 이제 쉬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뭐 빠진다거나 뭐 그렇다기보다 조금 관심에서 뭔가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장세가 이제 조금 지나갔다라고 보면 좀 시간 지나서 전통의 강호들이 올라간다라면 대금도 자연스럽게 늘고 좀 우리가 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하면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안정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매도가 일단 금지되면 뭐 장점 뭐 단점을 떠나서 일단 변동성이 늘어날 거라는 것들은 다들 예상은 하셨잖아요. 그쵸. 그 이번 주 내내 그것도 보여줬던 거고 위아래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성이 조금 잦아든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제 내년도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도 실적을 바라보는데 올해보다는 확실히 좋아지는 섹터나 종목들로 조금 의미 있는 플레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정책에 대한 변동성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플레이들이 좀 나올 수 있고 그거는 위쪽으로 좀 열려 있는 것 같다. 네. 오케이. 유창희 대표님은 그래도 O를 들어주셨는데
테마주에서 살짝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워딩 자체를. 네, 뭐 테마주의 워딩을 좀 고민했는데 저는 뭐 시장에서 내년은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 남은 기간 어떻게 수익을 올릴지만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테마라는 게 뭐 여름에 광풍을 불었었지만 그만큼의 광풍이 불지 안 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로봇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이런저런 뭐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이 엄청난 폭발적인 매수가 한 달 반 동안 들어온다? 이건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12월 만기, 한 12월 한 10일, 15일 넘어가면 올해 그냥 농사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실제로 한 달 반 남았지만 실제 남은 건 한 달이다. 그럼 한 달 동안 외국인이나 기관이 엄청난 폭풍적인 매수가 들어올 만한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테마성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치고 빠지는 거.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드린다면 예시를 든다면 어제 오늘 게임주 흐름들. 게임주 뭐 엄청나게 급등했었다가 또 확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작은 테마 섹터로 좀 치고 빠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조금 뭐 굵직한 섹터가 간다. 그러면 이건 테마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 뭐 섹터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반도체는 그 중에서 중심을 잡고 꿋꿋하게 올라가면서 다른 쪽에서 기존의 성장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빠른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기대를 안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그렇다고 기대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매도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매수 매도가 좀 반복되면서 엄밀히 따지면 최근 일주일 동안 혹은 11월 한 달만 본다라면 11월 2일부터 외국인들은 꾸준한 매수세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약간이나마 매수 우위이고 선물도 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흐름들의 매수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좀 연말까지 매도가 좀 더 많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한 달 정도는 매수를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큰 매수는 없다. 하지만 약간 매수가 조금 더 많을 우위에 놓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띠므로 인해서의 자금이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희연 팀장님은 어떠세요? 요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좀 안정화된다라는 게 지금 뭐 사실은 정책 나온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면 외국인들 수급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너네가 뭐 우리 시장 언제 그렇게 대량으로 샀어?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올해 많이 샀는데. 예? 올해 많이 샀는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감으로 제가 주식을 감으로 해서 그런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전보다는 조금 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거를 사실 구체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 사례도 봐서도 공매도를 금지했다라고 해서 지수가 올랐을 때도 있었고 내려갔을 때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다 정책들이 다 나오면서 사실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공매도 금지는 기존에 있었던 공매도 금지 때와는 사실 조금은 다르기는 합니다. 다르죠. 예, 기존에는 뭔가 큰 외부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 조치들이었다면 사실 이번에 공매도 금지는 좀 약간 다른 측면에서 조금 시기적으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구간에서 나왔고 생각보다 좀 갑작스럽게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 리스크라면 리스크거든요. 변동성도. 이 구간들이 사실 일주일 만에 뭐 이제 4일 됐으니까 이 구간이 뭐 4일 만에 적응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변동성은 조금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살 수밖에 없거나 또는 신규로 못 치니까 더 이상 뭐 그냥 흘려 보내겠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되는 종목들로는 조금은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좋은 종목만 사는 거죠. 원래 공매도 플레이라는 게 우리나라 공매도들은 사실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섹터 내에서 좋은 종목하고 나쁜 종목을 약간 이제 순자산을 내수로 맞춰 놓는 페어 플레이들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 좋은 종목들은 더 이상 공매도가 나오진 않을 거고 그러면 좋은 종목에만 조금 더 사는 그런 측면들을 좀 보여주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부터 사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100조입니다. 시가총액. SK 하이닉스가 93조 정도 되고요. 지난주에 잠깐 SK 하이닉스가 역전도 했었고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할 건데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치면 조금은 내년에는 계속 힌트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세만 보더라도 하이닉스는 올라가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구간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벤트가 좀 있었지만 다시 결국은 또 고점을 또 낮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이 시가총액 2위 싸움 그리고 5위 싸움이거든요. 우리나라는 2위는 사실 하이닉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시가총액 4위는 삼성전자 우선주기 때문에 뭐 별 큰 의미가 없고 5위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현대차 싸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삼바가 본격적으로 5위를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내년에 힌트가 반도체하고 바이오 제약 쪽에서 조금 나오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항상 그랬었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지금 좀 연말까지 혹은 조금 더 양보해서 1월 초까지, 초중까지 한 코스피 2,550, 2,600, 코스닥은 뭐 850, 900 요 정도 가는 그림 예상해도 됩니까? 두 분은 그 정도의 산타 랠리는 생각하세요?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다. 황현 대표님. 산타랠리는 모르겠고요. 네. 연초 1월 달 내년 3월까지는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분 다 연말까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창희 대표님은요? 이제 제가 뷰가 조금 변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예.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11월 한 달만 볼게요. 스케줄표를 본다면 다음 주 물가지표 발표가 있어요. 예. 좋게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설사 안 좋게 나와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가 하락하니까 설사 뭐 10월 달에 조금 물가 올랐어도 11월 때 떨어지겠지 하는 심리. 반대로 또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오면 유가 하락하니까 더 떨어지겠네 하는 심리. 그럼 결국에는 금리가 고점 쳤겠다라는 심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국채금리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10년물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5% 마지노선을 중요선을 깼다라는 부분들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거시적인 측면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슈는 또 뭐냐면 이건 저만의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예. 뭐 이거는 이제 뭐 각자의 의견을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시가총액이 5%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조금 오르고 애플이 조금만 떨어진다 그래도 시가총액 1위가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5위에 올라왔네, 2위에 올라왔네. 그동안에 강자가 해가 지고 새로운 강자가 올라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에 올라왔다.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올해 AI가 진짜 찐이구나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오르고 있고 아마존, 뭐 메타, 기존에 강했던 빅테크 종목들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여기서 다시 한번 AI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다시 한번 탈 수가 있지 않을까. 특히 또 다다음 주죠. 11월 21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좋게 나온다라면 엔비디아가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한 4, 5개월 동안 횡보거든요. 그런데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이 나온다. 하이닉스처럼. 그러면 그런 이슈들이 11월 마지막 주까지도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OM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뭐 연말 랠리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다시 한번 2,500포인트 초중반까지의 상승은 기껏 해봐야 지금 2,400포인트예요. 2,420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100포인트 올리는 거 그렇게 힘들진 않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황현 팀장님한테도 여쭤보겠지만 지금 요 위치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새로 신규 진입으로 뭐 포지션을 딱 뭘 정하기가
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먹을 게 있을까? 그리고 뭘 골라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 거고 수급도 살짝 좀 꼬인 것 같기도 하고 밑으로 내리 꽂으려면은 또 그런 이슈들도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고 센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좀 포지션 정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두 분 말씀은 연말까지 좀 길게 보고 배팅을 하면은 그렇게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황희연 팀장님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연말까지 긍정적으로 보는 이슈 혹은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11월 한정으로만 저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되면 대주주 양도세가 아직 뭐 이제 다시 20억으로 올린다 기준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대로 10억까지 간다라고 하면 10억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12월 되면 또 거래대금은 지금보다 더 마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1월까지인데 길게 봤을 때 저는 뭐 9월 정도가 정말 싸움이고 10월, 11월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10월 달에 한번 세게 주식시장이 내려왔고 이제 리바운딩 구간이라고 하면 평균 9월 달, 10월 달에 그 이제 급하게 하락한 거 대비 최근 6년 동안 평균 15에서 20%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지금 2차 전지 주식들도 지수가 올라가려면 코스닥 기준으로 뭐 2차 전지도 충분히 좀 반등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형주 단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명히 반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포지션이 애매하다라고 애매한 위치 지금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식도 애매하게 걸쳐 있는 주식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렴하고 있다거나 박스권에 뭐 갇혀 있다라거나 그런 주식들보다는 아예 신고가를 내는 주식들이나 아니면 아예 과대 낙폭인데 내년도에 좋아지는 그림을 그렸지만 주가가 아직 올라오지 못한 주식들 대표적으로 뭐 호텔신라 같은 주식이 되겠죠. 그런 주식들은 사실 지금 여기서 더 밀려도 한번 버텨볼 수 있거든요. 내년도 어쨌든 실적 개선되는 주식들 아니면 지금 신고가가 가는 주식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이 급락할 때 신고가 가는 주식들은 생각보다 덜 빠졌어요. 뭐 물론 과대 낙폭이 올라올 때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신고가 있는 주식들은 그 종목들마다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라던가 그 주식들이 인정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투자자들한테. 그러면 그게 끝이 사실 어딘지는 몰라요. 제가 아까 11월 한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종목들이 12월 달 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의 욕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정이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그래서 해볼 만한 주식들은 신고가 언저리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가 됐든 52주 신고가가 됐든 신고가 종목들을 하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애들 좀 무서운데 또 이렇게 흔들리면 근데 그게 생각보다 안 빠집니다. 근데 뭐 말씀하시는 게 신고가 종목이라고 해서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그렇죠. 이런 종목이 아니라 이제 막 이제 신고가를 막 그리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한 두세 달 시장 안 좋았는데 버텨주면서 올라오는 종목을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그런 종목들 종목 하나씩만 주신다면 연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좀 매력적인 종목들 하나씩만 주신다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공매도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좀 연말 랠리 기대하고 있고요. 뭐 HPSP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약간 재평가를 다시 받는다라면 네이버도 주목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네이버 흐름 좋습니다. HPSP 한미반도체 네이버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면 목표가를 더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뭐 저는 HSP 같은 경우는 45,000원도 좀 열려 있다 분위기만 타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7만 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네이버는 조금 흐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 여름 고점 때까지의 반등 그리고 나서의 추세가 전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긍정적으로 높게 보시네요. 반도체 쪽은 계속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황현 팀장님은요? 저도 HPSP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아요. STI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STI. 오늘 조금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뭐 PSK 홀딩스하고 전형적으로 이제 뭐 한미반도체 이제 세 개가 사실 계속 HBM과 관련된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가 처음엔 테마였잖아요. 네. 2013년도에. 근데 그 테마가 나오고 나서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기까지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한 10년 정도 이후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SDI 뭐 2013년, 12년도에 나왔을 때만 그래서 전기차 테마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HBM도 10년 걸렸어요. 음. AMD랑 하이닉스가 처음 만든 게 HBM이라는 걸 만든 게 10년 정도 걸렸고 올해도 HBM이 뭐 올라가긴 했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강력한 서버들 만드는 뭐 메타라던가 구글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AI 서버들 생성형 AI 서버들이 본격적으로 증설하는 데가 내년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하이닉스를 좋게 보는 이유가 이제 전통 반도체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보면 HBM은 한미 반도체로 인해서 좀 약간 HBM은 올해가 알렸다라는 시기라고 하면 내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기가 내년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이 좀 진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AI로 테마 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AI를 구동하게끔 하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이제 사실 기존의 반도체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지만 HBM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거의 하이닉스 거기다가 마이크론이 한 7% 정도 들어오느냐 마느냐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전통 반도체보다는 더 강력한 모멘텀. 이거 말 그대로 그냥 흔히 말하는 테마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을 또 바꾸는 일이잖아요. 전기차와 더불어 비슷하게. 예.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준님께서 2차 전지는 소외 섹터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어때요?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2차 전지 안 봅니다. 네, 이번 이유는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모멘텀이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급으로만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번에 확인시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당장 말씀드리진 않지만 저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정도 이런 상승 랠리가 그러니까 연말 랠리가 나왔을 때 성장주가 움직인다라면 어찌되었든 기존의 논리들 뭐 여름까지 강했었던 그런 섹터가 좀 연장선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황현희 팀장님도 같은 의견입니까? 지난주 딱 방송 때 2차 전지 해볼만 하다고 말씀드렸었고 맞습니다. 예, 기술적 반등 목표치도 80만 원까지도 사실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슈가 터지면서 90만 원까지 찍고 내려왔죠. 기술적인 반등도 마무리를 지었고 근데 기술적인 반등에서 그 추세를 조금 이어갔고 이번 주간 추세를 만들어냈으면 조금 더 봐도 되는데 일단 기술적인 반등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정석적으로 보는 하락폭의 절반 정도 되돌림하는 것까지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방 산업을 이길 수요가 지금 없다. 전방 산업이 너무 사실 센티가 너무 악화됐다라는 거죠. 예. 이번 주 뭐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반등 나오긴 했지만 지금 SK온에 있는 그 새만금에 지은 SK온도 오늘 뉴스가 이제 공장 조금 셧다운 이야기가 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미 지지난주에 내년도 매출이나 실적들이 조금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치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전방 산업이 안 되면 이게 후방에서 재료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것도 안 된다는 것보다 분명히 또 시간이 지나면 반도체처럼 또 사이클이 또 돌아올 겁니다. 재고 조정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근데 그 과정까지가 이제 엉덩이 싸움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기회비용 차원에서 다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거를 한번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